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쓰기 1파트를 좀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단어를 어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어순을 바로 잡는 영역인데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주어, 수어, 목적어, 언어의 구조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쓰기 1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어법의 핵심 포인트인 받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문법이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받자, 빼이자, 겸어문 이런 것들이 3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급 때부터 받자나 빼이자나 기본적인 특수 구문들을 잘 공부해 놓으셔야 그것이 4급, 5급, 6급까지 탄탄하게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3급도 쉬운 거니까 내가 대충 아는 것만 풀어야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초를 닦으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쓰기 1부분 매번 수업마다 똑같이 진행을 하죠.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를 또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좀 확인해 볼 거예요. 아무리 포인트를 알아도 문제화됐을 때 어떻게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저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푸니까 나도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 답이 되는 거,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고사장에 가셔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포인트가 뭐였고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며 실질적으로 문제의 풀이 과정은 이러했지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자문은 아무래도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3급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받자문의 구조가 어떤가? 딱딱 이러한 구조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 머릿속에 그 구조를 기억을 해야겠다. 어려운 부분들이나 문법적인 부분들은 3급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무엇인지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좀 보면 받자문의 기본 구조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주어랑 수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랑 수어 사이에 부사와 받자가 개사이기 때문에 개사구가 들어가거든요. 받자의 뜻을요,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받자가 을이라고 보통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자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다라는 구문이거든요. 받자의 기본 뜻을 보면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한다. 그럼 이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물건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중국어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는구나.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받자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명사를 잡아서 이 수어로 처리를 하는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어를 수식해주는 성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받자 앞에 쓰는 것이 맞다. 머릿속에 주어, 받자문, 그리고 난 다음에 수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부사는 받자문 앞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확장되는 경우가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겠죠? 그럼 처리를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보통은 이게 4급과 5급의 배열하기 문제에서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급에서도 우리가 기초 중국어나 초급 중국어를 배울 때 배웠던 어법들이 출제가 되는 거라서 다 어디선가 들어는 보셨을 건데 막연하게만 알고 구체적으로 딱 떨어져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 지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뒤에 짜이를 씁니다. 동사 뒤에 따오를 쓰고 동사 뒤에 게이를 쓰고 정을 씁니다. 짜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따오는 어디까지, 그리고 게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기초 중국어를 하셨다면 다 알고 있는 어휘들일 거고요. 정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책을 처리를 할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我把这本书 내가 이 책을 딱 잡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행동을 하겠죠. 자, 첫 번째, 放 놔요. 놓는데 어디에다 놔요? 테이블 위에 놔요. 아, 그래서 放 놨더니 지금 어디에 있어? 테이블 위에 있구나. 아, 동사 뒤에 짜이를 쓰고 어디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방위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책을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해요. 그럼 이 책을 잡아서 보내는데 지금 어디까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아, 그러면 送到学校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이 책을 들어서 把这本书 해놓고 찌에 빌려주는데 게 누구에게? 친구에게, 朋友.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문법적으로 다 도식화시켜서 공식화시켜서 배우면 이게 나중에 헷갈리게 돼서 진짜로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 다시 그 도식을 떠올려서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 책을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 이 어순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얘가 원래는 한국어 책이었는데 번역을 해서 돼요. 뭐가 돼요? 아, 중국어 책이 되는구나. 자,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을게요. 바자의 기본 구조는 주어가 들어가고 바자와 명사가 들어가면서 뒤에 수러로 처리가 되는데 처리에 대한 결과가 각각 짜이, 따오, 게이, 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3급 정도면 우리가 기초중국어나 초급 중국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께서 바자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가량의 굉장히 긴 강의를 들으면서 바자를 공부하셨을 가능성도 높은데 사실상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어순에 맞게 어휘를 배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사실상 머릿속으로 바자가 이건 아는데 단어가 막 산발적으로 섞여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제 딱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언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어, 시작부터 이제 주어 쭉쭉 이어서 말을 하니까 내가 주어부터 찾아야겠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전 강의에서도 누차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어느덧 8월에 지금 데뷔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번 데뷔 특강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전에 있던 달들의 특강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그 모든 해당하는 강의들을 들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나씩 일단 과정을 잘 볼게요. 먼저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인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我们 유력하게 3급 정도면 이게 주어일 가능성이 커. 우리가 이제 뭘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已经 이미라는 부사죠. 那个小说 하면 그 소설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동사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바자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뒤에 칸 오알러. 이 동사의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바자 뒤에 선생님이 무엇을 가져다가 무엇을 잡아다가 그래서 그 명사를 쓰라고 하셨는데 소설이 우리를 처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바자 뒤에는 那个小说. 자, 주의하실 거 절대로 주어부터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개사가 있으면 개사에 해당하는 명사 그리고 수러를 찾아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어를 배치를 하셔야 그래야지 내가 오류가 안 나고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제대로 배열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바자 다음에 那个小说를 넣었어요. 그러면 모든 행동의 시작은 그 물건을 잡아서 이어서 이제 보는 거죠. 소설책을 들고 나서 소설책을 읽겠죠. 그리고 그게 다 읽어지겠죠.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我们 해놓고 把那个小说看完了. 나 이거 다 봤어 해요. 근데 부사는 이 책을 보는 모든 과정을 이미 했다 해서 바자 앞에다가 이징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다시 천천히 바자 다음에 처리 대상 그리고 동사 다음에 그 결과 제일 마지막에 그래 부사는 바자 앞에 넣으라고 했고 주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매번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 여러분 제가 실전 문제 풀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실전 문제는 저랑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문제를 저렇게 푸시는구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오늘 토탈 3문제를 풀 건데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잠시 멈춰 놓았다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시간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이거 받자 다음에 이거 붙여놓고 동사 붙여놓고 주어 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멈춰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보시면 이거였구나. 이게 사실상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 듣는 거랑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자, 총정리합니다. 바자문은 기본이고요. 이징을 바 앞에 넣었다는 것. 小说 단어는 제가 일부러 그 해당하는 문제, 단어가 쉬우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이거 내가 따로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小说 핑인도 있죠? 크게 小说 따라 읽으면서 소설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살짝 멈춰 놓으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구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과정. 단계 밟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手机, 핸드폰이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핸드폰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딱 단어 자체가 니도 있고 빵짜이 동사 다음에 짜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저 단어가 내가 핸드폰이라는 걸 몰라도 명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왜냐하면 문제상에 바자가 있는데 지금 주어지는 샹으로 걸려 있고요. 니 다음에 비에로 가면 단독으로 올 수 있는 명사가 바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있는 게 쇼지밖에 없어요. 핸드폰이라는 어휘의 뜻을 몰라도 나는 추리를 해서 바자 뒤에 쇼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3급은 3급대로 단어가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고 4급은 4급대로 시험마다 내가 아는 단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출제자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 한번 풀어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도 내가 이 단어를 설령 모르더라도 추리가 가능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자 다음에는 일단 그럼 내가 쇼지랑 바자를 짝꿍으로 붙여놓고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이 동사에다가 짜이 넣고 짜이는 샹으로 간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 먼저 배열을 하시는 거죠. 바 쇼지 핸드폰을 들고 행동을 해요. 놔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중국어는 시간 순서입니다. 그죠? 바자문 하고선 이렇게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과정과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논리로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흐름에 따라 어차피 말을 하잖아요. 쇼지 놨어? 지금 어디 있어? 테이블 위에 있어. 짜이는 방위사랑 같이 많이 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니 비에 하지 말아라 비에라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의 성질을 가진 부사를 같이 주어라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바자나 빼이자나 특수한 구문이 나오면 나 이거 모르는데 선생님들 맨날 강조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제가 같이 차근히 문제 풀어드릴 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 放在什么什么上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手机 핸드폰이죠.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手机 듣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手机 핸드폰. 桌子, 탁자 되셨죠? 자, 73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먼저 각각의 단어 확인하고 붙여놓을 거 붙여놓은 다음에 문장 만드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你的名字 누가 봐도 너의 이름, 명사예요. 바, 또 나왔죠? 자, 写在 동사 뒤에 짜이 나왔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동사 뒤에 写在 하면 앞에 바자문 넣으면 되겠어. 请什么什么바. 이것도 일종의 특수 구문이죠. 청유 형태를 나타내는 특수 구문입니다.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자. 请什么什么바. 이것도 기초 중국어에서 다 배워보셨기 때문에 请을 제일 앞에 놓고 뒤에다가 바로 끝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데 请으로 시작하니까 请부터 써놓지 마시고 문장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로 짝꿍이 되는 것부터 이건 제가 데뷔 특강 첫 번째 쓰기 강의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니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바, 你的名字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 여기다가 넣으시고 순차적으로 写在这儿
끝났어요. 반 이상이 끝난 거죠. 把你的名字写在这儿吧请什么什么吧 하고 끝나면 되죠. 사실 중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같은 패턴을 계속 얘기해주고 지금 벌써 3문제까지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내가 조금 글자만 알면 그래 대충 요 바자처럼 생긴 옆에다가 이걸 놓고 대충 구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패턴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대비 특강을 보면서 바자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라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3급은 바자가 2 이상은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4급, 5급도 사실상 지금 오늘 배웠던 바자의 틀과 기초 문제들을 잘 풀어놓으면 여기서 어휘만 조금 수준이 높아질 뿐이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을 딱 잡아서 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자 말고도 칭, 什么什么吧라는 문장 구조가 나왔구나. 名字,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쭉 한번 HSK 3급 대비 특강의 쓰기 1파트를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바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포인트는 바자의 기본 구조였고 바자가 어느 형태로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자 다음에 명사 넣고 술어에서 처리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 실질적인 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구나 라고 머릿속에 한 번 더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라도 다시 한번 강의 다 들으시고 앞에서부터 돌려보시면서 문제 부분이라도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대비 특강을 보시면서 절대 바자는 틀리지 마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